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재밌는 책 한 권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개해주는 책들이 간혹 또 너무 비싸거나 또 절판된 책들이 많아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줄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주현 기자도 옆에서 조주현 의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 위원도 뭐 열심히 공부해야 해먹을 수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죠. 자본주의의 매혹입니다. 부제가 돈과 시장의 경제사상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으로 넘어가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서문이 있고 뭐 글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적 배경, 그다음 볼테르, 고결한 품성을 지닌 상인, 애덤 스미스, 유스투스 뮤에즈, 에드먼드 버크, 프리드리히 헤겔, 칼 막스, 매튜 아놀드, 막스 베버, 루카치, 한스 프레이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죠. 뭐 슌페터, 케인즈, 뭐 이렇게 마르쿠제, 하이에크, 이렇게 쭉 넘어가는. 몇 사람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명 정도의 그 역사상,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위대한 사상가들의 글들입니다. 이 명단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알 텐데, 유스투스 뮤에즈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유스투스 뮤에즈 편을 제가 한번 잠깐 볼까요? 131페이지. 이 전체 분량이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제 각주 부분을 빼도 60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상당히 이제 부피가 있는 책입니다. 부피가 상당히 있는 책이고, 뒤에 이제 설명은 볼테르로부터 헤겔, 막스를 거쳐서 케인즈, 하이에크까지 자본주의의 정체성과 그 문화적, 도덕적, 정치적 파급에 관한 300년간의 지적 대장정, 자본주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을 쭉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원 제목은 아주 재밌는데요. 영어로 된 제목이 사실은 그 본질을 더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글자로 써져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The Mind and the Mark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은 약간의 그 비유입니다. 원래 그 철학에서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Mind and Body, The Mind and the Body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과 마음의 문제. 말하자면 인간은 물질적 존재, 물질로서 구성되어 있는 물질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마음이 존재하죠. 그래서 동시에 정신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 마인드 바디의 문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 논쟁의 가장 이제 중심점에 가면 몸과 마음의 문제, 말하자면 물질과 정신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The Mind and the Body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로부터 따온 일종의 비유어입니다. 그래서 The Mind and the Body 자리에 마켓을 넣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Mind and Body 문제라고 하는 그 고전적인 어떤 그 경귀에서 대귀에서 이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The Mind and 마켓. 사실 자본주의 매혹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과 시장 차라리 이렇게 또 그대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편 중에 물론 막스, 엥겔스 다 있습니다. 첫 편은 이제 볼테르로부터 시작하는데 글쎄요. 볼테르 얘기는 먼저 좀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편을 조금 이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유스투스 뮤에즈 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투스 뮤에즈 편이 이게 131페이지인가요? 여기 있군요. 이렇게 아주 점잖한, 아주 잘생긴 시골 귀족입니다. 유스투스 뮤에즈라고 하는 분이 유스투스 뮤에즈입니다. 잘생겼죠. 혼화하게 아주 시골 신사입니다. 이 그림만 보면 약간 칸트 비슷하게 생겼기도 하고요.
이 책은 이렇게 이제 이 제리 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메리카 카톨릭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이고요. 볼테르는 그에 져서 철학서 간에서 서로 다른 삶의 방식들을 공존하게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 시장의 교환을 지지한 바 있다. 애덤 스미스도 국부론에서 국제무역에 의해 상호이익을 향유하는 국가 간 세계 평화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국부론 외에도 이제 이 애덤 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가 간 세계 평화주의는 소위 칸트가 영구평화론, 이터널 피스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이제 그 국제무역이 어떻게 해서 뭐 국제무역뿐만 아니고 국내무역도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국내 시장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존재하는 줄은 알지만 국제무역은 그렇게 보편적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국제무역은 따로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치부되어 왔죠. 근데 사실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작은 동네와 이웃 동네가 거래하는 이것도 사실은 국제무역하고 똑같은데요. 소위 이제 비교 우위에 의한 분업 체계죠. 그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절대 우위에 의한 침략의 체제 뭐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유스투스 메저야말로 경제의 글로벌화, 세계화를 비판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저라고 하는 사람은 서부 독일 인구 12만 5천여 명의 오스나브리크라는 곳에서 태어나 거기서 대부분의 삶을 살았다. 메저가 그의 저술에서 옹호했던 오스나브리크의 정치-경제 제도는 재산과 권력 그리고 명예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말하자면 안면적 사회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12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 집 아들이고 어느 골목 끝머리에 사는 사람이다는 것을 빤히 아는 소위 안면 사회입니다. 인티머시가 있는 중세적이고 봉건적이며 변방의 세계에 속한 사회다. 자, 이 유스투스 메저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비판한 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시장 경제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오스나브리크에 살던 유스투스 메저가 사는 오스나브리크라고 하는 인구 12만 5천 명의 안온한 변방적이고 중세적이며 봉건적이며 변방의 세계에 속해 있는 그 사회로 시장 경제가 이제 침투해 들어올 때 이 서부 독일 오스나브리크에 살던 유스투스 메저가 그 침투에 들어오는 자본주의를 공격했던 얘기들입니다. 농부와 수공업자들에게 시장의 영향은 뭐 어쨌다 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오스나브리크의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었던 수공업자들 역시 성 안에 개인 자격이 아닌 오스나브리크의 여러 길드 중에 하나에 소속됨으로써 자신의 대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스나브리크 안에 사는 동네에 사는 상인들은 전부 자기가 속한 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자신의 그 어떤 길드에 속해 있음으로써 자신의 대표를 가지고 있다. 대장장이, 구두장이, 제빵공, 제화공, 푸주한, 모피공, 보석세공사, 목수, 주화공, 가발공, 제본공, 외과의, 의류제조공, 아마포 직조공 등 서로 별도의 길드를 가지고 있다. 길드와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얘기입니다. 길드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시정책을 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유스투스 메저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았던 온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칸트 비슷하게 생긴 그들은 상거래에 다른 사람의 진입을 제한하고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그들의 상품을 팔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길드에서 생산하는 것과 같은 물건이 외지에서 흘러들어올 경우 길드는 그것을 몰수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길드의 규정은 새로운 견석공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자세히 정해놓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정직한 성격과 좋은 가문의 출생일 것도 요구하고 있었다. 메저는 근본적으로 메저 사람 이름입니다. 유스투스 메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근본적으로 시장을 지역의 직업 수공업자들, 농부들의 전통적 요구 그리고 사회의 정치적 구조에 대한 하나의 위협으로 간주했다. 무엇을? 시장을. 왜냐하면 시장이 도시 주변 지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을 증가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제가 이 제리 멀러의 이 자본주의의 매혹에 나오는 유스투스 메저의 이제 어떤 상인이 있네요. 그죠? 아주 상인의 부인인 듯이 보이는 사람은 아주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상인은 아주 냉정해 보이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죠. 아마 이 그림도 어딘가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뒤편에 원래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없군요. 글쎄, 좋은 책들은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유스투스 메저의 얘기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국제시장은 이 유스투스 메저가 그 오스나브릭이라는 동네에 살던 시기가 1720년에서 1794년입니다. 그러니까 1720년 같으면 그 소위 미시시피 거품 사건이 생기고 사우스시 버블이 생기던 이제 그 무렵입니다. 그때 태어나서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처음으로 폭발하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제 런던에 또는 프랑스의 증권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투기 자본들이 형성이 되면서 투기 거품이 부풀어 올랐던 그 시기죠. 1720년대 같으면. 그때 이제 네덜란드가 제일 선진국이었으니까 먼저 튤립 투기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에서 미시시피 거품이라고 하는 미시시피 개발회사 주식에 대한 거품이 터지고, 제가 오늘 강의랄까 설명이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영국에서는 이제 사우스시 버블, 남해 개발 회사의 거품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1776년인가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던 바로 그 시장이, 자본주의 시장이 이제 국제적이라고 해봤지 유럽입니다만은, 팽창했던. 그래서 1794년에 죽었으니까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5년 뒤에 죽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프로이센에 이제 이 오스나브릭이라는 동네는 프로이센에 포위되어 있던 것이고, 그 당시 이제 이 프로이센을 지배하고 있던 왕은 누구냐면, 영국의 하노버 왕가가 지배를 했는데, 실제로는 와서 정치는 하지 않고 일종의 군림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이 유스투스 메저 같은 이제 지역의 융커들, 지역 귀족, 뭐 영국에서는 아마 젠틀이라고 하는 것 같고, 제가 뭐 서양사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지역 귀족들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제가 이 유스투스 메저가 썼던 글을 해설을 이제 다시 조금 리라이트를 좀 한 것인데요. 내용은 그대로 전달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막 길더라도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국제시장은 나의 고향인 서부독일 오스나브리크의 독특한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국제시장은 오스나브리크의 독특한 문화를 파괴한다. 어디서 우리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첫째로 국제시장은 그 지역의 전통경제가 만족시킬 수 없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둘째로 여타 지역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될 수 있는 상품들과 경쟁하게 됨으로써 길드의 전통적 생산체제는 근간히 흔들리고 그것과 얽혀있는 사회정치적 토대도 함께 파괴된다. 결국 시장은 문화의 독창성과 다원주의를 파괴한다. 결국 자본주의가 진척됨에 따라 지역의 문화와 사회구조가 좀 더 광범해진 시장에 의해 파멸을 맞게 될 것이다. 소도시는 지방 전체에 걸친 시장에 의해
지방시장은 국가 전체의 시장에 의해, 국가시장은 국제간 무역시장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시장은 지역의 직업 수공업자들, 농부들의 전통적 요구 그리고 사회의 정치적 구조에 대한 하나의 위협이다. 왜냐하면 시장이 도시 주민 지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관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쭉쭉쭉 뭐 가고요. 국제교역의 최전선에서 수행하는 지역 소매점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이 유통상인들은 오스나브리크 외부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그들의 상점에서 팔고 있다. 이 물건들은 런던과 파리 그리고 독일의 대도시들에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도시에서 대량 제조된 물건을 오스나브리크 같은 지방으로 들여온 장본인이 바로 유통상들이다. 생산 과정의 단순화를 통해 제작된 상품들, 이 분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업은 그 지역의 수공업자가 만든 물건보다 종종 질이 좋고 값도 싼 것은 당연하다. 다른 지역에서 수입된 상품을 경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신기함 때문이다. 도시의 수공업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물건을 만들고 있는 반면 대도시에서는 취향과 스타일이 항상 변한다. 유통상인들은 이처럼 유행과 사치품에 대한 선호를 조장하면서 번성한다. 또한 유통상인들은 수공업자에게서 고객을 빼서 수공업자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새로운 국제정치, 국제경제의 지역 하수인들이다. 이렇게 해서 유행은 지방 소도시의 가장 큰 약탈자가 되어가고 있다. 도시의 유통상들이 도시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수인이라면 보부상은 시골에 시장경제의 바람을 몰고 다니는 하수인들이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보부상은 대부분 유대인들이다. 유대인의 상업활동이 농부들에게 새로운 욕구를 불러일으키면서 시골의 미풍양속을 파괴한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지방의 소매상, 유통상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선조들은 시장의 자유가 없이 살기를 고집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을 추방했던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신속하게 치유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인간의 고귀한 행동의 강력한 동기였던 명예는 더 이상 우리에게 봉사하지 않을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쭉 내려갑니다. 유스투스 메저. 자, 이렇게 해서 파괴했던 시골을 물건들이 뭐냐? 보부상이 농부들과 그 부인들을 꿰어내고 있었던 그 유해하고 매혹적인 물건이란 과연 어떤 것들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비단으로 만든 수건, 플랑드르산 아마포, 가죽장갑, 양털로 된 양말, 단추, 거울, 목화로 짠 모자, 칼, 바늘 같은 것들이었다. 재밌죠?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유스투스 메저 얘기를 길게 읽어드린 것은 이 소매상 유통상이라는 말에 또 지역이라는 말에 꼴목상인이라는 말을 갈아 끼우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논변입니다. 그래서 대형 SSM이 들어와서 또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골목시장을 파괴한다 라고 할 때 유스투스 메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700년도 후반에 유스투스 메저가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독일의 대도시에서 만들어지거나 파리에서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모자, 바늘, 단추, 금속으로 만든 단추, 뭐 플랑드르산, 뭐 아마포 이런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사치품도 아닌 것들이 이제 시골에 들어오면서 여자들이 눈이 뒤집어지고 전부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목 상인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골목이 죽고 있다.
하면서 결사저항했던 사람이 바로 유스투스 메저입니다. 어떤 골목의 얘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국가의 얘기일 수도 있죠. 어떤 골목의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의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도시의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국가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우리 골목을 파괴한다. 대자본이 도시에 기반을 내린 대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길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시장에서 도시에서 대규모 자본이 길드식으로 돼 있지 않은 골목 상인들이 다 그 길드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대장장이, 구두잔이, 제빵공, 제화공, 푸주한, 모피공, 보석세공사, 목수, 주화공, 가발공, 재봉공, 외과의사, 의류제조공, 아마포 직조공들은 서로 각자의 길드를 가지고 있고 그 길드에 속한 상인들이죠. 그게 이제 지역 상인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동반성장위원회가 각 지역 상인들의 길드로부터 어떻게 하면 골목 상권을 당신들이 지킬 수 있겠느냐고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동반성장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정치적 통로가 만들어지면서 각 지역 상인들의 길드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외식업자 협회, 무슨 협회, 각 종목마다 다 있죠. 종목마다 어떤 종목이 있느냐. 식품, 화학, 전자, 금속, 비금속, 의류, 섬유. 예를 들면 식품 안에도 전부 26개 종목이 있는 겁니다. 김, 김치, 녹차, 마신 차류, 단무지 조합, 도시락 조합, 두부 조합, 떡 조합, 면류, 국수 이런 거, 앙금류, 어묵 및 유사 가공품, 순대, 업자들의 모임들이 원두커피, 장류, 청국장, 옥수수, 그 다음에 가스, 질소, 이산화탄소, 아세틸렌, 아르곤, 플라스틱, 포장용기, 부동액, 생석회, 세탁비누 업자, 부식액 제재, 재생타이어 업자, 유기 계면 활성제, 플라스틱병, 페트병입니다. 그 다음 전자, DVR,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LCD, 공기 정화장치, 에어 핸들링 유니트, 팬 코일 유니트, 항온 항습기, 냉각탑, 냉동 냉장 쇼케이스, 송배전 변압기, 비디오 도어폰, 배전반, 아크 용접기, 그만할까요? 계속 나옵니다. 골판지, 안전유리, 제가 지금 띄엄띄엄 읽고 있는 겁니다. 아연 분말 라스콘, 판유리 제품들, 레미콘, 판지 용기, 절연 전선, 어쩌고저쩌고, 저들요 식당까지 모든 종류의 업자들이 자기 조합을 만들어서 저놈은 영업을 못하게 해라. 자본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도시의 상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우리 길드만 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동반성장위원회가 드디어 새마을 식당까지 더 영업하지 마라. 때까지 이런 이 광기의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오류입니다. 이 오스나브리크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시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나요? 서부 독일의 중심지가 되어 있죠, 지금. 국민소득이 지금 이 동네가 얼마일까요? 그럼 유스투스 메저 같은 썩은 양반들에 의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여전히 지배받고 있나요? 아니죠. 아주 민주주의로 활기차고 건강하고 잘 사는 독일의 마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만일에 유스투스 메저가 200년 전에 주장했듯이 200년도 아니군요. 200 몇십 년 전에 주장했듯이 도시에 자본이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우리 길드 골목주에 있는 음식점 조합 제화공, 제빵공 지금 제빵이 문제잖아요. 빵집. 이 우리 골목에 우리 제빵공, 제화점 도시에 화려하게 만든 파리바게뜨 멋지게 만든 간판 들어오지 마. 라고 했더라면 지금 오스나브리크라는 동네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벌써 이게 지금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구멍가게라는 건 지금 이제 우리 동네 슈퍼 얘기가 늘 나옵니다만 구멍가게라는 게 들어온 지 언제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구멍가게라는 게 들어온 것은 일제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전에는 구멍가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멍가게에 일본의 앞선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선진, 과자, 바늘 이런 것들이 이제 구멍가게로 들어온 겁니다. 구멍가게로. 그래서 그 당시 조선에 에헴하는 주작 지식인들이 그 구멍가게가 동네 미풍양속을 다 버린다. 부인들을 바람나게 한다. 부인들이 눈이 뒤집어졌거든요. 단추가 나오고 바늘이 나오고 지금 바로 이 유스투스 메즈가 걱정하는 바로 그것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 구멍가게에. 그래서 그 당시 조선에 주작을 했던 양반 지식인들이 그 구멍가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정오를 퍼부었었거든요. 저기 자본주의 앞잡지. 그 구멍가게가 지금 살려내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 구멍가게를 살려내라고. 이제는 SSM이 죽을 놈이다 하고 이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그 구멍가게 때문에 다 망했죠. 누가? 보부상들이. 보부상들이 다 망한 겁니다. 왜? 그때는 보부상들이 이제 등짐 지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팔았는데, 이제는 고정된 장소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물건들, 좋은 물건들을, 그보다, 보부상보다 훨씬 많은 박물 장소보다 훨씬 많은 물건들을 갖다 놓고 팔게 됐으니까. 그 보부상을 살려야 되나요? 지금 우리 버스 카드 내고 버스 타는데, 버스 안내양을 살리기 위해서 카드를 다 없앱시다. 오케이. 타자수들을 다시 고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쓰지 말고 전부 타자를 쓰자. 퍼스널 컴퓨터를 다 없애고 키펀처들을 전부 쓰자. 그런 주장이죠. 야, 버스 안내양들이 다 없어진다. 타자수들이 다 실직의 위기야. 타자수들을 실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전부 타자기를 쓰자. 그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주장입니다. 다를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직업을 잃게 되는 자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죠. 물론 당연히죠. 그러나 그 버스 안내양이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그 버스 안내양을 엄마로 둔 딸은 컴퓨터도 쓸 수 있고 더 좋은 버스표를 탁 찍으면 탈 수 있고, 그 타자수를 했던 엄마가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그 딸은 지금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쓰는 겁니다. 만일에 그 엄마가 타자를 계속 치고 있었다면 그 딸도 지금 타자를 치고 있겠죠. 그러나 그 엄마가 타자수가 그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그 딸은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버스 안내양했던 엄마가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그 딸은 지금 버스 카드를 우아하게 타치하면서 버스를 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문명의 발전의 원리인 것이거든요. 그게 문명 발전의 원리인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졌어요. 저는 바로 이렇게 갈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대를 한 겁니다만은, 처음에는 이런 선전이었어요. 야, 대자본이 골목을 침투해 들어온다. 그럴듯하게 보이죠. 지금 유스투스 메즈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스나브릭이라는 동네가 지금은 무슨 도시의 하수인이 되고 노예로 전락했나요? 서부 독일의 오스나브리크에 지금 가면 유스투스 메즈 시절보다 도시의 지배를 받고 도시의 노예가 되어 있을까요? 장난치나요? 아니죠. 길드들 다 망했겠죠. 그래서 그 도시가 완전히 붕괴되고 없어지고 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서부 독일의 오스나브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야, 도시의 대자본이 골목 상권까지 들어온다. 나쁜 놈이 밖에서 뭔가 악마가 우리의 선한 마을을 파괴하고 들어온다. 그 대자본이 지역의 골목까지 박살내고 들어온다. 무슨 외계인이 뭐 공습한다. 이제 이런 기분이거든요. 그런 기분을 막 조장하면서 SSM 하지 마라. 슈퍼마켓은 안 된다. 하고 그 난리를 떨었던 겁니다. 빵집 다 죽여라. 파리바게뜨 뭐 뚜레쥬르 대자본이 웬 말이냐. 그거 왜 대자본입니까? 다 빵집 자영업자들이죠. 가맹점주들은 다 자영업자들이잖아요.